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최근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개인 투자자분들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투자업계에서 금융위기 때도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변동성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코스피가 생긴 이래 가장 큰 변동성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SK하이닉스 기준 170만 원대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하면서 계속 커버하고 있는데요. 그 뒤로 반등이 많이 나왔죠. 근데 다시 제자리를 왔습니다.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분석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유일한 변수가 있다면 전쟁 리스크가 유일한 변수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전쟁 리스크가 불거졌고 브렌트유 기준으로 100불을 돌파했죠. 만약에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면 저의 투자 아이디어는 훼손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불거졌으니까 그러면 지금 반도체 어떻게 봐야 되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 리스크는 미국과 이란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확산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결국은 협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역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란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확전을 원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결국은 좋은 협상을 이끌기 위한 액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면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극심한 공포를 느끼면서 매도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은 전쟁 리스크를 기회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전쟁 때 투자해서 돈을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 리스크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큰 악재지만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큰 악재가 아니다 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게 좋겠죠.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왜 많이 빠졌는지를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원인은 ETF 거래량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이닉스 기준으로 300만 원 돌파가 가능했고 이것이 버블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게 하락 시작의 원인은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거래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커졌죠. 하이닉스. 테슬라가 2등이었으니까 말 다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주 거래량 대비 5배나 ETF 거래량이 많았는데요. 테일 리스크가 발생한 겁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결과를 만든 거죠. 이게 좋을 때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서 오버슈팅을 하게 되고요. 나쁠 때는 언더슈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300만 원 간 것도 오버슈팅이었고 이번에 160만 원대 온 것도 언더슈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이번 조정의 가장 큰 성격은 ETF 과열을 시키는 주가 하락이 나온 거다. 즉 ETF 투자자들이 극심한 손실을 보게끔 만든 주가 하락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ETF 거래량이 급감했고요. 본주 거래량이 훨씬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것을 자기조정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정작용이 생긴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겸손해지는 계기를 주식시장이 자기 방어 능력으로 도박을 하는 투자자들의 손실을 줌으로써 주식시장 정상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ETF 거래량이 적은, 거의 없는 나냐테크는 고점 대비 20% 밀렸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 SK하이닉스 기준으로 44% 밀린 것이 바로 ETF 거래량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 올라왔어야 되는데 많이 못 올라온 것도 하이닉스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못 올라온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샌디스크 저점 대비 거의 30% 가까이 반등이 나왔고 키옥시아 역시 저점 대비 30% 가까이 반등, 마이크론테크도 저점 대비 25% 정도 반등이 나왔고 삼성전자 역시 저점 대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 회사 중에서 가장 일을 잘하고 있는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빠졌고 저점 대비 하이트 밖에 못 올라온 게 바로 이 영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하락하기 시작한 원인은 바로 피크아웃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ETF 과열로 인해서 공격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제가 마이크론테크가 85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할 때 외통수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기가 어렵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피크아웃이 맞기 때문에 외통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마 헤지펀드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하방으로 공격을 하게 됐고요. 경제학 원칙에서 높은 경제적 이익은 경쟁자로부터 잠식을 당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격 결정력을 잃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TSMC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TSMC는 언더 어닝을 유지하는 회사입니다. 독점임에도 불구하고 마진을 한 50에서 60, 적을 때는 40% 정도만 유지하거든요. 지금 워낙 호황이기 때문에 한 60 정도 나옵니다. TSMC가 언더어닝을 유지하는 이유는 경쟁자로부터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TSMC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퍼센트의 마진을 남긴다면 40 마진을 남기는 경쟁자가 출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40 마진을 남기면서 R&D를 투자하게 되고 그러면 TSMC의 경쟁자가 잠재적으로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TSMC는 40에서 50 마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10 또는 적자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R&D에 투자할 돈은 별로 없고 그래서 20년 넘게 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시크리컬이기 때문에 시세대로 가격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80, 90% 마진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TXM 10%의 마진을 남기게 되고 나냐테크가 80, 키옥시아도 70, 80% 마진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R&D에 투자하고 공장을 증설하면서 새로운 경쟁자가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들 메모리 반도체 투자자들은 걱정을 하는 거고요. 멀티플의 하락을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장점과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본 투자를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은 장점인 것 같고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을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단점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AI 서비스 초기 투자자인 건 아시죠? 엔트로피, 스페이스X, 오픈 AI 초기 투자자들인데요. 이번에 구글 실적 발표를 보니까 스페이스X랑 엔트로픽의 지분법 평가 이익으로 상당 부분 이익에 잡혀 있습니다. 자본 지출을 여기서 멈추게 되면요. 지분법 평가 이익이 무용해지고요. 부실화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되었던 돈들이 부실하구나, 무용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 지출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반도체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 근데 여기에 100% 의존하고 있다는 이 가정은 굉장히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이게 재수의 딜레마일 수 있는 게 만약에 무리가 되는 선에서 포기하는 투자자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는 엄청난 악재가 되겠죠. 그리고 자본 지출이 지금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본 공급자들의 자금 조달이 끊긴다면, 그리고 지금 경쟁 심화로 인해서 주가가 만약에 하락해서 자금 조달하는데 불리해진다면 이거는 반도체 회사들한테 큰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I 기술은 항상 실제할 거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AI 혁명은 이어지겠지만 금융시장이 개입하면서 항상 버블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멀리 바라봤을 때는 이 버블을 피하는 자가 향후에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금융위기 때 피한 사람들이 또는 닷컴 버블 때 피한 사람들, IMF 때 집 산 사람들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됐겠습니까? 이 버블을 피하는 자가 미래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지금 투자를 해야만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알림 설정 다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알림,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